21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에 해당하는 국가가 있네요. 그래서 앞에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죠. 원인별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며 있는데 A랑 B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 본다면요. A 같은 경우는 이제 약 9만 정도 빠져가지고요. 9만 정도 빠져가지고 약 마이너스 14% 정도 되고요. B 같은 경우는 15만 정도 빠져서 마이너스 13% 정도 되죠. B 같은 경우는 13%에 확실히 가깝고요. A는 14%는 안 되지만 그래도 13. 얼마에서 14%에 가까운 정도. 즉 빠지는 게 이만큼이니까 B 같은 경우는 대략 87% 정도고요. A 같은 경우는 86.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 했으니까 둘 중에 큰 국가는 B 되겠네요. 그래서 B가 일본이 되겠고요.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했고요. 자, 그 다음 원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에 되는데 프랑스 3개 비교하면 되겠네요. 합계해서 산업공정이요. 네, C와 E는 10%가 안 되는 비에 D는 10%가 넘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. 네, 그래서 D 프랑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. 뒤에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약 85%라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수점 이런 얘기가 없는 이상 이 85%가 84.5에서 85.4인지 84에서 86인지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고요. 그 다음에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.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장 큰 국가 일본, 그렇죠? 그다음에 가장 큰 국가 프랑스, 5개 중 가장 작다, 그렇죠? 그다음에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85, 약 85 되는 부분 여러 개 나오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꼭 이제 남은 부분이 남은 부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. 이렇게 약 애매하게 주지 않을 테니까요. 이런 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문제 21번의 정답 1번이었고요. 네, 이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별 특성과 학교별 사교육비 있네요. 2023년 중소도시의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전체 사교육비 50% 이하이다 했네요. 여기네요. 초등학교 전체 50%. 합계를 구할 수도 있지만 보면요. 서울광역시 그 외지역 합하면 54,000을 훌쩍 넘어가죠. 그러므로 중소도시는 50% 이하이다. 바로 확인되겠고요. 23년 전체 사교육비 중 중학교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역시다 했네요. 자, 중학교 사교육비의 비중이 중학교 대략 본다면 약 25% 좀 넘겠고요. 25% 그쵸? 26, 27, 28 저는 될 것 같아요. 26, 27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서울특별시 여기 25%가 안 되고요. 중소도시도 20%, 26, 27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외 지역도 25%가 되나요? 25% 거의 근데 25% 남짓이라서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는데요. 한눈에 보이면 더 좋고요. 그게 아니면 비교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보기에는 이렇게 곱하기 양쪽 광역시 쪽을 곱하기 2 해주면 바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분자가 되는 중학교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이 분모가 되는 합계 부분은 그래도 광역시가 좀 눈에 띄게 크죠. 비율로 따져도 되고 여기가 12만 4천 되면은 약 3% 정도 증가인데 이쪽은 32,800, 900이니까 1%도 증가하지 않죠. 그래서 분모의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도시가 결국 더 크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광역시이다. 니은은 틀렸고요. 24년 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 중 특성화고 사교육비 비중은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보다 크다 했네요. 24년 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 중 특성화고 사교육비 비중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 결국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쵸? 디귿이나 리을에서 결국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냥 결과만 쓰면 여기가 795가 돼서요. 네, 그쵸? 전체는 서울특별시가 큰데 특성화고는 이쪽이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광역시가 더 크죠.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보다 크다. 그래서 D가 틀렸고요. 네, 리을이 이제 맞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도 계산해 보면 여기 1167 나와서요. 저 중소도시 특성화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%나 감소했다. 그래서 리을을 보기가 맞게 됩니다. 결국 디귿 리을 둘 다 하진 않더라도 하나는 결국 좀 정확히 구해야 편히 확신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2번의 정답 기억 리을 3번 되겠습니다. 네. 이어서 2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종 논문권 써 있네요.
2016에서 2020년 누적 노무과 총합은 미국, 중국, 일본의 누적 좀 차지하는 비중은 65% 이상이다 했네요. 상위 8개국까지는 스웨덴까지 중에서요. 네. 65% 이상인데 뭐 이걸 다 더해서 계산해도 다지만 네. 결국 65% 이상이라는 건요. 35%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라는 거죠. 이렇게 본다면요. 미국이 워낙 크고요. 자, 쉽게 생각해서 본다면요. 4, 5, 6, 7, 8. 자, 이거 세 가지 합한 것이 세 가지 합한 것의 2배가 미국보다 작죠. 네. 즉, 네. 미국이 요 세 가지 합한 것의 2배보다 더 크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독일과 스웨덴이 있는데 독일, 스웨덴 합해봐야 55,000이죠. 근데 중국은 55,000보다 더 클 테니까 즉 중국과 일본을 합하면 독일과 스웨덴의 합보다 크죠. 합의 2배보다도 더 크죠. 네. 즉 이렇게 세 개와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이 2배 이상. 요 두 개와 또 중국, 일본 비교하면 중국, 일본이 2배 이상. 전체가 2배 이상이 되니까 66.7과 33.3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므로 65% 이상이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. 물론 다 더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요.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. 좀 애매해요. 네. 5급이라면 이렇게 이걸 판단이 가능하게 줄 텐데 어느 정도 입시는 이렇게 판단했다가 정말 비슷해서 결국 다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 설명은 어떻게 보면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 길이 맞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 이 길이 맞으니까 꼭 이렇게 가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 확실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물론 당연히 계산해도 되지만요. 네,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. 네, 그래서 기억 보기 맞겠고요. 2016, 2020년 누적 논문 건수 대 우선전을 논문 건수 비중이 가장 큰 건 영국이다 했는데 네, 함정이죠. 네, 이것만 보면 영국이 가장 큰 게 맞을 겁니다. 50% 이상이라 딴 곳이 50% 이상 되는 게 없어요. 네, 근데 여기는 상위 8개국만 노는 게 아니죠. 이 전체를 봐야 하죠. 근데 전체는 나머지 국은 알 수가 없는 국들이 이 아래쪽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,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국가 영국이다 확신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니은이 틀리게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2016, 2020년 대학당 누적 우수저널 논문 건수는 일본이 중국보다 많다 했는데 일본과 중국 뭐 이거 필요 없죠. 우수저널 논문 건수입니다. 네,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 네, 비교하면 대학당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가 되겠네요. 어떻게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네, 어쨌든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일본이 중국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네,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비교한 844분의 24,323과 676분의 19,042 비교하면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틀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기억 하나뿐이겠네요. 네. 그래서 앞에 21번, 22번, 23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